네, 반갑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마무리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시장의 하락은 이제 걱정하지 말자. 자, 왜냐면 이제, FOMC라는 어떤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재료도 소화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선들도 잘 지켜주고 있죠. 우리가 좀 안정감 있게 생각하는 구간이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지선이 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변수, 이런 것은 오미크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할 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다시 오늘 5천억이라는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팔아먹은 거 이상으로 더 사들인 거죠. 지금까지 12월 누적 수익, 누적 순매수도 상당한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점권에 있는 대형주부터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거죠. 자, 뭔가 좀 될 것 같고, 뭔가 좀 올라갈 것 같고, 뭔가 좀 분위기가 괜찮아진다 생각됐을 때 그냥 급하고 서두르는 마음에 위쪽에 있는 종목들 막 잡아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좋은 장에서 기회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점권에서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물린 것 같더라도 그냥 그런 종목들 가지고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가의 상승을 제대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상황 보시면은요, 오늘 고점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3017포인트 위쪽으로 쭉 올라서 마무리된 거고요. 분위기가 이 정도면은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냐면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코도 크고 막 이제 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미안해요.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의 힘을 통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양봉의 크기도 크고요.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대를 잘 만들어낸 모습이고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21선이 아직 끌려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옆으로 횡보를 조금 통해서 21선을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여기 3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하는 구간에서 지지선만 만들어줘도 21선은 다음 주 안에 끌려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음 주가 이제 그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마지막 막타를 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구간으로 진입이 됐을 때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배당 쪽 본다라면 은행주 있을 테고요, 증권주 있을 테고요, 또 대형주들, 우량주들 쪽에서 배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막차 타려는 어떤 수급들이 막 유입이 된다. 그럼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050 또는 3100에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배당락, 이제 기준일이 지나고 났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락에서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매도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 상승을 다음 주에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또 무리한 매매를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죠. 항상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대체적으로는 이 만기 기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가는 시점에서 약간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1월 초반 정도까지도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점에서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살짝 조정 들어가는 구간, 그 구간 이후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상승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3000포인트 이상에서 만들어진 지지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체력을 올려놔야지만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지금 외국인들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대신에 상방으로 진행이 되면서 완급 조절하겠죠.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점점 체력을 키워나가고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즉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량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죠. 상승할 때도 올라가니까 또 떨어지겠지, 팔아먹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 효과에서 물량을 뺏기는 순간에 저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는 놈들은 계속해서 이 캐파를 키워나갈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물량 절대 뺏기지 말으셔야 됩니다.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고 잘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뭔가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대형주 위주로 잡아가시는 거,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지금 세우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3100에서 3150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만이 성공적으로 넘어가야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끌고 올라가는 그 패턴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투자가 공격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 중이어야 되고 그 시점에서도 역시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종합주가지수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선 잘 지키가 되고 있어서 시장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잘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아주 돋보입니다. 지금 5,300억이요. 막판에 빵 치고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자, 5천억을 순매수에 따르면 최근에 일별 현황 봤을 때요. 5천억을 팔았나? 그 정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잘 봐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거래소 쪽에서 팔아먹은 거 살펴보시면 뭐 어제도 샀네요. 그죠? 15일날 200억 순매도, 13일날 1300억, 10일날 2800억 이게 다예요. 지금 그러면 12월달 들어서 가지고 순매수가 얼마나 누적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간다면 3조 원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시장에 3조 원 들어갔다. 근데 이번 달에 개인들만 4조 원 팔았어요. 그럼 외국인이 3조 원 사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1조 원 사고 개인들이 4조 원 팔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의미의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에서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 현황에서는 오늘 역시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간 거고요. 막판에 전기전자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시죠? 확 끌어올리면서 이게 아침만 하더라도 순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쫙 끌어당기면서 이거 내 거야 라는 의미를 하고 있죠. 또 금융업, 배당 관련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자, 통신업은 SK텔레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대형주, 중형주까지 해서 배당과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의 차분한 매매를 얘네들이 진행하고 있다. 정말 얘네들 무서운 애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뜸들여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한 거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그러한 시장이라고 꼭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자, 대형주 포인트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권 보시면 삼성전자 일단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플러스권 들어갔고요. 하이닉스 조금 떨어졌지만 큰 문제 없겠죠? 자, 뭐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뭐 밀려봤자 마이너스 1%대, 뭐 올라간 것은 이제 뭐 포스코, KB금융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배당이라든지 또 아래쪽에는 저가 대형주들 이런 포인트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포인트 보시더라도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잘 올라가는 모습, 카카오페이는 별로 안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지금 경영진이 팔아먹은 뭐 그런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인식적이라든지 뭔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패턴들은요 주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도 뭐 특별하게 나쁜 거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느낌들로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은행주들 움직임 괜찮아요. 은행주들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이제 뭐 배당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주들은 장거리로 뽑아야 된다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배당 기준일 지나고 나면은 은행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참고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대응하실 때는 일단 주가가 반등하는 거,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한 6%대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시세 차익이 한 6, 7% 정도만 나오게 되면 아 배당 먹었다 생각하고 그냥 빠져나오시는 것도 기준일 전에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는 적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욕심내실 수 있겠는데 그런 거 내지 않으신 게 좋아요. 보통 기준일 이후에 은행주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떨어지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볼까요? 대형주 쪽 움직임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게임주들 다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뭐 펄 어비스, 에코프로비엠, LNF, 뭐 천보 뭐 이렇게 다 떨어졌죠?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시총 상위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었죠. 위메이드, 펄 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다 안 좋은데요. 뭐가 괜찮다고요? 썬데이토즈. 썬데이토즈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19.9%까지 상승했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게임주의 패턴, 이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힘을 잃어버렸다. 주도주가 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후속
주자가 튀어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얘도 NFT 연결해가지고 뭐 소셜 카지노 게임 출시한다.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 좀 과하죠. 그래서 이거 한 40%대, 뭐 위쪽에서 본다면 한 50%까지 올라갔는데 뭐 수익을 절반 정도 챙겨놓은 그런 상황으로 전략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조금 챙기는 그런 입장으로 갔는데 지금 이렇게 막 과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팔아먹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꾸준하게 잘 진행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밀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이용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은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저렇게 뜬금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 치고 나가는 거.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회복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도 어느 날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과한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절반만 들어간 부분인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반 정도 팔아먹고 절반 정도 가지고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어떤 종목은 내려갈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차 공격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매매 동향도 볼게요. 오늘 기관총 보게 되시면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 들어갔죠? 포스코 안 좋다더니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 오늘 괜찮았어요. 현대차, 두산퓨얼셀 등등등으로 매수가 좀 진행이 됐고요.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법 많이 팔았네요. 700억 정도,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200억 정도,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한 9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네요. 금융투자인가요? 네, 하이닉스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매수했는데요. 그럼 누가 팔았지? 연기금인가요? 연기금 쪽에서 그러네요.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고 투신도 팔았겠죠. 그러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했다. 그렇죠. 얘네들은 일단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네, 잘 몰라 얘네들은요.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이 금융투자 애들이 약간 빠삭이들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매수한 거 잘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궤도를 타고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매수하는 거 잘 보시고요. 지금 얘네들이 시장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계속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쪽으로 많이들 간다. 제가 시황에서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전부 다 꼬셔먹는 패턴이에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손해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손해를 봤었던 그 시점이 무엇인지 차라리 저점에서 물리라 이거예요. 저점에서 물리면 금방 반등으로 나와서 손실이 회복이 되는데 고점에서 물리면 이게 약이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 그냥 저점에서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과 고점에서 물려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요, 이거 벌써부터 체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속아내야 돼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순매수 1,300억입니다. 오, 잘하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당장은 없고요. 여기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근데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 조금 샀고요. KB금융 역시 배당이에요. 역시 배당 지금 보이시죠? KB금융, SK텔레콤, 신한지주, 삼성전자도 배당일 테고요. 네, 배당 많이 주는 쪽, 하나금융지주 막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관심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배당 주는 기업, 우량한 기업, 가치주, 성장주도 포함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일단은 등치 큰 놈들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연말 연시, 바로 요 딱 전환의 그 시점에서 손해볼 일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포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걱정은 한시름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 상승 더 나와도 되고요. 다만 이번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배당 기준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무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편안한 관점으로 다음 주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에 대한 관점은 저점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형주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라. 그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저는 종목 진단으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니까요. 꼭 난방에 신경 쓰시고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집안에서 그냥 놓으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